본격 밀리터리 팟캐스트 밀떡 시작합니다. 반갑습니다. 고현준입니다. 안녕하세요. 국방정론 박찬준입니다. 안녕하세요. 놀러온 정명섭 작가입니다. 예, 자 밀떡 시작했습니다. 오늘은 어떤 이야기 합니까 우리? 좀 생각을 해봤는데 최근에 이런 것이 있죠. 우리 도산 안창호급 잠수함의 3번함이 건조가 되고 그 다음에 그 진수가 돼서 해군에서 계속 그 시험을 한 다음에 정식 취역을 했잖아요. 그래서 예. 그 취역식이 있었는데 여느 취역식하고는 다른 게 뭐 10개국 정도의 해군 관계자들, 고위급 관계자들이 전부 모여서 그 취역식에 참석을 했다. 이런 보도가 있었고 그 전에도 뭐 캐나다가 관심을 보이고 미 해군의 고위급이 와서 우리나라 조선 시설을 보고 가고 이런 일련의 상황들을 좀 보면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실체를 좀 우리가 좀 생각해보고 방송에서 한번 이야기해보고 싶다는 생각에 그런 거 좀 얘기해봤으면 좋겠어요. 네. 조선업이 우리가 강한 거는 네. 뭐 널리 알려져 있는 거잖아요. 네. 그것과 군 관계자들이 우리 조선업에 이렇게 약간 더 관심을 가지는 건 군하고 관련된 어떤 비즈니스가 가능하다고 보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리고 이런 측면에서는 미국 쪽의 이야기를 얘기 안 할 수가 없는데 미 해군. 네. 그렇죠. 미 해군, 특히 미 해군이 그 규모가 엄청나고 그런 전투함 포함한 지원함들이나 모든 함정들이 서방권에서는 넘사벽으로 가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전투함들의 많은 부분들을 못 쓰고 수리를 못하면서 정박해 있는 그런 전투함이나 아니 그러니까 그래서 그런지 일부 언론 보면 우리나라에서 미 군함을 만들 수도 있다. 그렇게 발전하더라고요. 그건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미국이 그래 아무리 지금 답답하고 그래도 다른 나라에 자신들의 군함을 만들려고 맡길까 이런 생각이 난 들더라고요. 그게 제가 보기에는 CNN에서 그런 관련 보도를 하면서 그거를 이제 번역하면서 좀 오류도 있고 또 하나는 그렇게 되니까 막 자가 발전돼가지고 뭐 요즘 많이 뭐 다른 매체들이 많이 얘기하잖아요. 미국이 울고 있네. K방산의 국뽕에 뭐 미국이 울고 있네 이러면서 이제 막 확대 생산되는 것 같아요. 네. 썸네일 그런 거 몇 개 보는데 막 미 해군 관계자가 와서 무릎을 꿇고 울었다는 둥 뭐 그런 얘기들이 되게 많았어요. 그러니까 정답 보시는 거예요 평소에? 평소에 뭘 보고 다니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답이랄까 그 실제로는 그것과 전혀 관계 없다. 현실은 어떤 거예요? 현실은 조금은 미 해군 쪽에서 심각성이 있습니다. 가동률이 많이 떨어지는 거죠. 잠수함이나 핵 잠수함도 그렇고 가동률이 많이 떨어져요. 그런 이유가 옛날에 미군을 생각하면 어마어마했잖아요. 네. 2차 세계대전 때 어땠습니까? 쇼미더머니. 그리고 항공모함을 뭐 이렇게 경항공모함까지 따지면 무려 100척 그러니까. 이상을 건조했던 말 그대로 압도적인 거죠. 붕어빵 찍듯이. 네. 지금 중국이 뭐 그런다고 하지만 2차 세계대전 때의 미군을 생각하면은 세 발의 피죠. 그렇죠. 그러니까 뭐 퀄리티와 아니면 전 세계에 줬던 충격이랄까 그 영향력을 비교하자면 말도 안 되는 거지. 말도 안 되죠. 예. 근데 이제 계속해서 3차 산업 또 요즘은 4차 산업혁명 얘기를 또 하잖아요. 이런 시대에 맞게 미국의 조선업이 이게 좀 인기가 없거나 내지는 사양 사업으로 많이들 이렇게 갖고 그거를 국가적인 측면에서 좀 계속해서 발전시켜야 되는데 지원해줘야 미국이 되는데. 그걸 못했단 말이에요. 예, 정체돼 있었구나. 그러다 보니 지금 시점에 와서 문제점이 생긴 거죠. 그러니까 그런 이야기가 있는데 요게 보도가 나가다 보니까 이제 스멀스멀 다른 이야기가 이제 살이 붙으면서 네. 일부에서는 미 군함을 대한민국에서 건조한다 뭐 이런 얘기까지도 나왔다. 미 해군은 지금 발등에 불이 떨어진 게 미국 자체 조선업이 쇠퇴한 것도 하나가 있지만 미국의 해군 건함 정책이 최근에 엄청나게 실패하고 있어요. 뭐 주말 특급부터 시작해서 비싼 돈을 들여서 뭔가 만들었는데 물이 새. 뭐 비싼 군함을 만들어서 막 이걸로 세계를 제패할 거야 했는데 너무 비싸. 아니면 기껏 만들었는데 잘 쓰지도 못하고. 그런 문제들이 계속 겹치고 또 박 의원님 얘기대로 저 미국 자체 조선업 역량이 떨어지면서 태평양 지역에서 우리 이러다가 중국 해군에게 밀리는 거 아니야? 라는 식의 위기감이 이제 계속 고조되고 있죠. 미국 내에서. 네네. 우리도 그렇죠. 네. 네, 물량면으로 보면 벌써 밀렸죠. 네. 벌써 밀렸고. 아니 그럼 천조국 그 천조는 다 어디다 쓰는 거예요? 뭐 이게 공군력에 집중해서 그런가? 아닙니다. 뭐 그렇지도 않고요.
공군력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공군력 그거는 뭐 아니고요. 더한 것 제가 보기에는 이제 그 우주 분야에 천문학적인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고 그런 그러니까 공군을 넘어서서 우주에 그렇죠. 그런 기반이 있기 때문에 다른 국가와 아직은 넘사벽 그렇죠. 수준의 군사력을 갖고 있다라는 건데 어찌 됐든 미 해군은 미국을 상징하는 어떻게 국방력의 그렇죠. 하나잖아요. 뭐 전 세계 5대양에 다 떠 있고 이런데 이제 그것을 하지 못할 가능성이 상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그 기술력이라는 게 동시에 같이 이렇게 발전을 해줘야 그리고 그 산업이 활성화돼 있어야 그렇죠. 그러니까 뭐 유지 보수라든지 아니면 새로운 거 개발이라든지 이런데 유연할 텐데 그렇지 못한 그러니까 밸런스가 깨져버렸다 이렇게 볼 수 있겠군요. 그러면은 이제 그 빈자리를 누군가는 치고 들어가려고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서방권에서 보면은 서방권이 아니더라도 아까 말씀하셨듯 대한민국의 건조 기술, 특히 이제 조선업의 어떤 디지털 노하우, 디지털 기반이 들어간 노하우들 이런 것들이 발전하다 보니까 지금 뭐 더 우리보다 동맹으로 알고 있는 그 일본의 조선업 우리한테 또 조금 더 차이가 있어요. 그렇죠, 민간 분야에서는. 그렇죠. 물론 뭐 군함 분야에서는 아직도 일본이 좀 심혈을 기울이고 있어서 비슷하다고는 할지언정. 그러니까 일본이나 대한민국을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미국은. 자기들의 형편이 지금 그러니까. 그렇죠. 네. 그렇다고 해서 뭐 갑자기 이걸 입찰 붙일 수도 없는 거고. 그러니까 우방들 중에서 찾는다면 일본과 우리나라. 네. 그런 건조 기술을 갖다가 미국 자국 안에 접목시켜 보고자 하는 것이 이제 그들의 어떤 프로젝트가 어떤, 되겠군요. 네, 플랜이 되고. 전략인 거죠. 그러니까 군함이니까 외국에 맡기질 못하니까 해외에서 그걸 만들거나 수리하거나 건조할 수 있는 국가들을 자국으로 끌어들이는 그런 정책을 피는 네, 건가요? 그렇게 되는 건 흔히 청취자분들 얘기, 아, 그러면 우리한테 그냥 뭐 오더 내리지 매척 뭐. 오더 내리면 되잖아. 그런데 사실은 미국 국내법에 존스법이라고 있어요. 존스법. 그 존스법에 의하면 자국 내에서 군함, 특히 군함은 자국 내에서 건조를 해야 반드시. 돼요. 반드시. 그리고 유지 보수나 뭐 이런 것도 자국 내에서 해야 돼요. 그게 이제 존스법의 내용이다. 예. 예. 이게 언제적 법이에요? 제가 1920년이란 말을 괜히 한 게 아니라 100년 전이네. 그렇죠. 그런데 아직도 그들은 이제 그걸 고수하고 물론 이제 그렇게 법을 만드는 거는 미국의 조선업이라는 그 기간 산업을 보호하고 자국의 국방 특히 조선업의 조선 기술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렇죠. 보안도 네. 지킬 겸 여러 가지 차원에서 그런 법을 만들었다지만 지금 이게 상황이 뭐 바뀌었잖아요. 원칙적으로는 맞는 얘기지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상황이 바뀌었다. 네. 근데 이제 그 법을 갖다 개정하거나 아니면 폐기해서 현실에 맞게끔 할 수도 있는데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죠. 뭐 그래도 남아 있는 조선업을 하고 있는 종사자들이 있잖아요. 예. 그 사람들 표도 생각해야 되잖아. 정치는. 그렇죠. 여러 가지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 미국 입장에서 빙의돼서 생각해 보면은 이게 쉽게 그래 폐기해야 될 법도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자동차 산업하고 연결해 가지고 왜 제조업까지 해서 그렇죠. 미국에서 이 대선판 벌어질 때마다 러스트 벨트라는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것처럼 조선업도 맞는 거죠. 여기 영향을 끼친다. 뭐 주문형 반도체라고 그러나요? 예. 예. 그 반도체도 미국 내에 기반을 두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뭐 그 생성하고 IRA 뭐 이런 그쵸. 것들 예, 만들어 가지고 TSMC 예. 그렇듯이 그러면 대한민국의 조선업 일본의 조선사들 우리 쪽에 투자해라. 우리의 그 조선 그러니까 미국 기준에서 생각하면 미국 안에서 일자리도 만들고 그리고 우리가 필요한 이 일도 해낼 그렇지. 그런 기업이 필요한 거네요. 그런 거죠. 예. 그거를 엿보기 위해서 또는 협의하기 위해서 주요 장관이나 또 군 장성이나 이런 사람들이 오고 있는 거예요. 그거 이상도 이하도 아니에요. 그러면 아까 앞서 시작할 때 얘기하셨던 도산 안창호급 그 진수할 때 취역할 때 네. 그러면 뭐 여러 해군들이 와서 고위 관계자들이 왔다는 거 아니에요? 네네. 그것도 영향이 있다고 보시는 거예요? 그 일부, 얘들 일부 기술이 영향. 어느 정도 되는지 여기서 감봉했다 그렇죠. 뭐 이런 거. 미군 쪽에서 미국에서 온 사람들은 이제 그런 입장인 거고 캐나다 사람들은 지금 차기 잠수함 사업을 하는데 일본하고 비교해서 우리가 어느 정도 수준인가 실제로 대단하다고 하는데 그냥 시제품 보러 온 것처럼 그렇죠. 예, 그런 거고 동남아도 우리 쪽에 그 디젤 잠수함들을 수입해야 되는데 그렇죠. 어느 정도 수준인가? 이거 정말 그 신체호함 정도면 동남아에서 사기엔 상당히 엄청난 그 체급에 또 비싸고 그러긴 한데 조선 기술을 보기 위해서 이제 온 그래요. 거죠. 예. 최근에 제가 뉴스를 하나 본 적이 있는데 하나오션이 그 미국 기반에 있는 오스탈 USA
USA를 사고 싶다라는 식의 뉴스가 나왔거든요. 그 오스탈 USA면 미국에서 군함을 건조하는 그 조선소 맞나요? 네, 맞죠. 지금은 호주 자본도 그죠? 들어가 네네. 있는 오스탈이 호주 회사로 알고 있으니까. 그 회사인데 맞습니다. 이게 하나오션이 이제 그 업체를 인수하려고 하는 그 배경은 방금 말씀드렸던 그거와 일맥상통하다고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군함 시장에 본격적으로 진출하기 위해서 그렇죠. 하나오션이. 그러면 어떻게 보면은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미국 정부의 오케이 사인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보통 조선소도 아니고. 그렇죠. 미국 정부는 투자를 했으면 하는 입장인 거고요. 하나오션은 과연 이걸 해야 돼 말아야 돼를 전략적으로 검토하겠죠. 근데 뭐 하나오션도 뭐 기업이니까 이윤 남기려면 이게 돈이 돼 안 돼를 그렇죠. 따지겠지. 그렇죠. 네. 근데 문제는 이윤이 남느냐는 측면에서는 여러 고민을 하겠죠. 왜냐면 우리가 인수한다고 해도 설비 굉장히 낡았을 거 아니에요. 굉장히 오래된 회사니까 거기다가 노동자들을 우리처럼 막 열심히 일해 이렇게 부려먹을 수도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거 참 나는 이게 자꾸 계속 머릿속을 떠나지 않는 게 하나오션은 기업이잖아요. 기업하고 대한민국이라는 국가하고 등치시킬 수 있는 거예요. 우리 국적의 기업인 건 맞지만 이 기업이 미국 가서 미국의 어떤 군함 제조 관련해서 어떤 일을 한다. 이 되게 어려울 것 같은데 한화를 대한민국이 컨트롤할 수 있는 겁니까? 컨트롤한다? 정말 어려운 얘기죠. 또 그런 것도 제가 함부로 얘기할 수도 없는 얘기인 것 같은데 되게 위험하고 어려운 얘기죠. 저는 이제 이런 측면에서 보고 있습니다. 하나오션이 그 진출하는 키워드 중에 하나는 그러면 미국의 노동자나 기술자들을 고용해서 지금 현재 고용되고 있는 사람들을 그대로 활용해가지고 이 시너지 효과가 있을 수 있느냐? 절대 안 일어나요. 되죠. 그건 똑같은 거예요. 그렇게 된다면 하나오션은 절대 인수하려 하지 않겠죠. 그렇겠죠. 그리고 미국도 바라는 바는 아닐 거고. 지금 뭐 선거 때문에 표면적으로 얘기는 않겠지만은 그런 기술력을 갖고 있는 있지를 않기 때문에 미국이 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고급 기술력이 아마 유출이 되겠지 그쪽으로. 들어가야겠죠. 뭐 이게 장단점을 잘 따져봐야 되겠네요. 잘 따져봐야 돼요. 그러니까 해외 투자의 문제가 다 공장 지어주고 사람들 들어가서 기술 다 했는데 오늘 이게 안 돼서 나와야 되면 다 놓고 나와야 되거든요. 손해를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게 미국에서도 적용될 수 있다. 라고 저는 걱정합니다. 맞아요. 그런 가능성이 있다면 들어갈 이유가 없어지는 거 아니야. 그렇죠.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건조 부분에서도 그렇지만은 특히 지금 발등에 불인 게 유지보수 측면이에요. 수리를 못해서 한 1, 2년씩 계속 정박하고 있는 전투함 또 잠수함들이 많기 때문에 그것이 핵잠수함이더라도 우리 쪽에 와서 유지보수를 해줄 수 있느냐를 체크 한번 해보려고 온 건데 충분히 가능하다. 좀 놀랍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더라고요. 그 얘기가 뭐냐면 이렇게 표현할게요. 아날로그 시스템으로 돼 있는 게 지금 미국의 조선소예요. 그러니까는 한 1년 걸려서 유지보수할 거 대한민국에 맡기면 이거 3개월에 됩니다. 6개월에 됩니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게 기술력이니까. 예. 우리는 그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걸 이제 포착을 미국이 한 거고 그렇게 해서 일감만 우리한테 준다면 그 부분은 우리한테 상당한 인컴이 될 수 있고 그건 정말 더 가능성이 크다고 봐요. 이게 이제 뭐 단순하게 더하기 빼기만 생각할 게 아닌 것 그렇죠. 같아요. 그 안에 어떤 함수작용이 굉장히 다양하게 있을 것 같네요. 그렇죠. 그리고 또 이걸 우려하는 부분도 있어요. 대만에는 절대 안 준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흔히. 왜? 대만에는 무수히 많은 중국 스파이들가 그쵸. 있는데. 근데 그렇게까지 정도는 아니지만 대한민국도 이 보안에 좀 취약하다. 그래서 우리 쪽에 건조를 모두 맡기면 그런 리스크도 큰 거예요. 미국 입장에서는. 그래서 정말 대안은 유지보수 쪽이 아닐까. 현실적인 그렇지. 미국도 좀 당장 급한 불부터 꺼야 되는 게 유지보수 쪽일 테고. 그러니까 예. 그 이후에 이제 장기적인 플랜을 어떻게 세울 것인가. 미국도 자체적인 뭐 방법을 세우겠죠. 그렇죠. 근데 거기에 하나오션이 지금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은 미국 내에 들어가야 이게 정치적 영역하고 또 연결이 돼서 더 많은 그 뭐랄까 수익을 낼 수 있는 비즈니스를 할 수 있을 테니까 맞습니다. 이런 것들이 여기 연결이 되고 있다. 뭐 시간이 많이 없습니다만 뭐 얘기 나온 김에 네. 우리나라 해군이 지금 계속 관심 가지는 게 이제 이른바 유령 함대, 네네. 무인 시스템들. 네. 이거는 지금 어느 정도까지? 이렇게 연결할 수가 있죠. 지금 미국이 현실적으로 지금 위기에 있는 것은 물량으로 도저히 중국한테 안 될 수 있으니까 그러면 어떻게 가야 되냐? 무인화하고 유령 함대로 가겠다라는 거예요. 치고 빠지고 그러겠다는데 거기에서 또 다른 세상에서의 대한민국 해군은
가능성이 좀 널려 있는 거예요. 오히려 우리는 그쪽에 더 특화돼 있으니까. 돼 있으니까라고 저는 단정은 못 하겠습니다만 가능성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그 유령 함대라는 거는 상당히 전망이 밝다. 이렇게 봅니다. 근데 전시회 갔을 때 하나오션에서 만든 무인함들 모형을 본 적이 있거든요. 그 정도 부분에서는 미국과 어깨를 나란히 할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좀 희망을 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나라가 이제 아시다시피 무인 점포도 많아지고 있고 무인화가 급속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분야에서는 아직은 미국이 중국을 앞서고 있잖아요. AI 분야에서. 그렇겠죠. 예. 그렇기 때문에 미국이 이쪽으로 방향을 틀고 있고 그런 측면에서 우리도 한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서 방위 산업도 그렇고 우리 해군도 그렇고 이쪽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럼 우리 기술력 수준은 지금 말씀하신 건 상당 수준이다. 네, 상위권 수준입니다. 상위권이다. 네. 그러면은 이제 예를 미국 들어 다음인가요? 아니 뭐 미국이나 중국이나 어찌가 됐던 뭐 네. 이게 다른 거 다 떠나가지고 그냥 기술적으로만 봤을 때 우리에게 도움을 요청할 정도 수준이 되나요? 어떤 그들이? 부분에서요? 무인화 부분에서 무인화 부분에서는 아직 아니죠. 그 정도는 아니고 네, 우리가 따라가는 부분. 그러니까 우리가 따라가면서 그럼 우리는 자체적으로 또 경쟁력을 갖춰야 될 필요가 있겠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틈새를 노릴 필요가 있죠. 틈새 네. 어떤 틈새가 있을까? 좁은 틈새. 끝내야 되겠네요. 자 오늘 밀떡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 안녕히 계세요.